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북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과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귀한 선생님들 모시고 생명평화 포럼을 전라북도에서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데 대표로 좀 세 분을 모시고 먼저 이 생명평화 포럼을 준비하는데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좀 먼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산사 해주이신 우리 도법스님, 네, 먼저 나오셔서 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는 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늘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한 인간으로서 과연 이게 인간다운 삶인가 라고 하는 물음 하나, 다른 하나는 제가 머리 깎고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다운 삶으로 과연 괜찮은 삶인가. 전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사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도 하고 갈팡질팡도 하면서 이제 찾아온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도출되어진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생명평화라는 개념들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태생은 제주도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전라북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라북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 그런 관점을 그래도 견지하면서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전라북도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전라북도, 또는 출가 수행자다운 삶이 가능한 전라북도, 과연 이런 전라북도인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또 갖고 이제 바라봐 보면 거기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전라북도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럼 뭔가 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생명평화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라북도가 선구적으로 소화를 잘 시켜내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기 좀 더 보태고 싶다면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크게 걱정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 형태의 개념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기후위기란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의 문제라든가 아주 어쩌면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도록 살아왔던 이전의 우리들의 삶, 오늘 이전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나 정신 또는 세계관이나 철학, 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했고 눈부신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돌아온 결과는 최대 위기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낳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몸담은 전라북도를 바라보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되는 전북의 미래, 어쩌면 사회 양극화라든가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전북 지역 사회, 이런 길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올바르고 지혜롭고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문제의식들이 모여서
요만큼 이제 진전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전북 생명평화 포럼 준비 모임 포럼의 제1발제를 맡으신 주유섭 생명사상연구소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 제목처럼 원래 전체 제목이 또 다른 전북을 상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깊고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또 다른 전북은 어떻게 태동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물론 저에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전북이 아닌 다른 전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태동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쓰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의 전북을 간단하게 좀 평가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의 전북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인류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 속에서 전북이 조금 더 먼저 찾아간다, 아니면 좀 색다르게 찾아간다,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은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의 전북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이전에도 여러 개의 전북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드라져 보이는 전북의 모습이 있었죠. 농업, 농촌, 농민, 농으로 이렇게 대변되어지는 전라북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카운터 개념으로서 개발, 성장 이런 개념의 전북이 그 가시적으로는 드러난 모습으로는 강하게 그런 드라이브가 걸었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전북을 좀 상상해 보자. 다른 전북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고 또 말씀하셨던 전환기적 현실에서 또 다른 전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최근에는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와 기후재난 이런 걸 경험하면서 다른 삶의 양식이나 다른 사회적 형식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커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그걸 좀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하는데 좋은 역설적으로 좋은 조건이 또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럼의 이름을 보면 생명과 평화입니다.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 현재 도민들에게 있어서 생명평화라는 이 주제가 아주 나와 가까운 곳에 있나? 나와 직결되나? 물론 직결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취업해야 되고 어떤 코로나로 인한 또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낙후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또 다른 전북으로 태동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막연합니다, 저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걸 더 급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돌아보면 30년 전, 50년 전에도 생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경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역시 또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면서도 또 생존 문제, 그다음에 그 경제 문제, 개발, 성장 이거에 대한 그 기대나 욕구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심층에 보면 사실은 좀 우리가 안전한 삶이라든가 또 그 조화로운 삶이나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심층의 열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일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라북도가 3년 전에 2년 반 전에 생태 문명 전환 조례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2021년도 7월 달에 전 도지사가 발의를 하고 전라도의회가 잘 수용을 해가지고 생태 문명 전환 조례라는 걸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그 법적인 틀, 행정적 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 다양성을 서로 이제 인정을 해 나가면서 함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이고 이 포럼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저도 언론이자 도민이잖아요. 네.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 포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자주 담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론이 돼서 사실 포럼 준비는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 10일 오늘까지 한 10여 차례 가까이 자주 모이셨는데 이분들만의 운동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좀 전달해서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되는 화두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끝으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평화나 생명에서 중요한 어떤 소통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형식이 생명세계에서 형식이 공명이라는 거예요. 공명. 그러니까 떨림과 떨림이 만나가지고 공명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발신하는 이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소리지만 이게 증폭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결이 맞아가면 이게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동시에 증폭시키는 기능을 우리 한윤호 아나운서님 하시는 그 라디오나 언론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재발신을 해주시면 그 증폭의 효과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울림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택천 대표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70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막 발전하고 대한민국 잘 살게 됐네, 뭐하네 이랬는데 전북은 내내 70년 동안 무엇이든지 마이너스 2랍니다. 경제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전북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작은 늦게 가는 저력이라고 생각하자. 그 늦게 가고 있는 이 저력을 요즘 한참 정치권에서 이야기했던 전북 특별자치도 이야기가 한참 나오기 시작했었죠. 예. 야, 그렇다면 이거 뭘 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내야 과거의 도지사나 도백이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공약의 모험집 같은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좀 그렇다면 야, 전북에는 이런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 어떨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평화와 생명과 환경과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하나씩 좀 섭외를 했죠. 모아보니까 솔직히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신나더라고요. 근데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넘었어도 내가 보건대 뭐 행정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거보다도 이걸 준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건 어떤 체계적인 준비나 이런 건 솔직히 없었죠. 다만 공장 5개, 대기업 5개 들어오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나 그런 방법들을 좀 던져놨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이제는 시민사회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학계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시민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지역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젠다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아까 지역 소멸, 경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가 이제는 우리 앞으로 이제 경제학자도 우리가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세계 경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꼭 성장을 해야 플러스 경제를 해야만이 경제가 성장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1대1 플러스 마이너스 1대1 경제 성장은 그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경제 성장을 하고 계시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계에 계시는 분이 앞으로는 2% 3%가 아니고 1% 경제에서 얼마만큼 삶의 행복도 또 삶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사회를 끌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숲이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숲이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 문화가 생겨나고 자본의 형태와 기준 역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생태적, 영성적, 문화적 자원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살이의 삶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방분권을 앞두고 각 지역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할 건가에 대한 경쟁에서 저는 굉장히 힙한 컨텐츠로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지구 위기가 중요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를 들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맨날 이야기했던 게 안 통했던 것들이 우리가 팬데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라든지 기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는 그걸 자각하고 깨우치게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몇몇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하면 한 3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아까 이제 발제자님도 이야기했지만 새만금을 이야기합니다. 전라북도의 희망, 전라북도 발전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저희가 새만금을 이야기하는데 새만금이 시작된 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고요.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빨라야 30년 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체 새만금 도시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길 닦고 이제 도시의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한 저는 30년 후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IPCC 보고서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유엔에서 인정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IPCC 보고서에 이번에 6차 보고서를 쭉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5도는 인간이 원래 목표로 했던 파리 협약에서 얘기했던 1.5도는 이미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2도 정도 우리가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다수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2도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2100년 정도가 되면 이대로 이런 속도로 가면 3도시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3도시가 됐을 때 전라북도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해수면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이제 기후 학자가 KBS 방송에 나와서 제시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새만금, 고창, 부안, 군산 이쪽 서해 쪽이 다 침수가 됩니다. 3도시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2100년도 시뮬레이션이거든요. 3도시가 2100년도 됐을 때 시뮬레이션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 그러면 2050년 정도에 우리가 새만금 토목공사를 거의 끝낼 거고 그게 끝낼 쯤 되면 저는 침수가 시작되기 시작할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침수가 되는 새만금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거며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를 지을 거며 개발을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행정하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금방 알 텐데 저는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쨌든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내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큰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과들을 잘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기후 위기나 또 지역 소멸이나 청년의 위기 이러한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나 환경단체와 비롯한 시민단체나 학계도 또 종교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라고는 어떤 이분법 속에서 분명히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낙후돼 있잖아, 소외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발적으로 가야지. 큰 덩어리의 어떤 기업 유치를 가져와야지. 그래야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위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 또 민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일정 부분 잘 섞여서 성과를 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뭐 사회적 기업 사례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뭐 청년 지원 사업들이 소위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형태로 해서 민관 협력들이 잘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들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제도라고 하나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일정 부분 부딪히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하나의 시범 사업이라든지 모델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의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이제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공동체 운동, 생명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자그마한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모델들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모델들을 좀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장점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주류의 뭐 기존의 어떤 정치권이 되겠죠. 정치권이나 행정과도 이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어쨌든 좀 시민들과 대중적으로 그리고 행정에도 좀 정책적으로 제안도 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오늘 포럼을 좀 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산에서 라이크 포럼을 또 운영하고 있는 이명택 전 시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 전북 생명평화 포럼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내년부터 이제 없어지고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생소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전북 특별자치도가 뭔지도 모르지, 이름이 바뀌는지도 모르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이름은 바뀌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냥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이름을 먼저 바꾸자. 바꾸는 게 일단 무조건 좋은 거다 하고 법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런 좀 궁금함이 있고 또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좀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생명평화 포럼이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좀 관심이 많이 가서 저도 여기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아마 해방 이후에 지금 17개 광역권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해방 때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광역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라북도는 대단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떤 발전 정책을 만들어 오더라도 지금의 이전 70년 정도의 패러다임으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바뀌는 데 있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이 생명평화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새만금 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라북도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전북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생명평화라고 하는 이 태제를 좀 들고 나와서 뭔가 연구를 시작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좀 일어나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데 좀 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가 일당 독식 구조잖아요. 이 정치권과 행정이 이 일을 주도해 갈 텐데 90% 이상이 하나의 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없다 이런 또 생각도 아울러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가 정말 괜찮은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도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어떻게 수렴하고 들을 것인가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과정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뭐 또 실제로 충청북도 뭐 그리고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새로울 것 없는 전북 특별자치도 그냥 다시 원래 전라북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기회에 오히려 정치 행정만이 주도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사회 시민 뭐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고민이 많이 모아져서 좀 전북 특별자치도만의 정말 특별한 게 뭔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어떤 전북의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나 단체가 현 시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름은 뭐 상관없습니다. 생명평화든 뭐 그게 어떤 것이든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울러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역시 도민들의 의식의 변화거든요. 도민들이 참여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얼마 전 튀르키예 지진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먹거리,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청년들의 자식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큰 기구의 전북 특별자치도 안에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자부심도 의식도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 생명평화 포럼의 이제 일원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도의 어떤 갈 길을 뭔가 1년 동안 앞으로 고민해 갈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정치와 행정만이 자기들만 주도하지 말고, 정치 또한 어떤 하나의 세력이 주도하기보다는 지금 14개 시군조차도 사실은 그냥 전라북도가 오라는 대로 쭉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저는 14개 시군 그리고 지금 한 177만 전북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뭔가 그 유상을 세워가고 상을 만들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고민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치권으로 보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녹색당, 뭐 정의당 다양한 정치 어떤 그 집단들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사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민들도 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택 전 시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